지난 시간에 이제 그래서 너무 이제 햇빛을 쬐지 않을 경우에 비타민 D가 결핍될 수 예.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좀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한번 언급해 주시죠. 예, 그렇죠. 비타민 D라는 것이 여러 가지 비타민마다 다르겠지만 비타민 D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칼슘 자체에 흡수하는데 그리고 그걸 갖다가 써서 뼈를 갖다가 보호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갖다가 꼭 저희들이 있어야 되는 에센셜 바이타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비타민 D를 갖다가 이거 소스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비타민 D를 갖다가 프리커서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칼시포추람이라든지 그런 데서 비타민 D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태양 광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밖에서 전혀 안 나가시는 분들 일 경우에는 거기에 결핍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은 뭐꼭 저희들은 피부과에서는 나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될 수 있으면 보호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수치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에 있으니까. 그렇죠. 음식물에 있는 여러 가지 있고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는 비타민제를 갖다가 복용을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은 비타민 D는 체크업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가다가 환자분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타민 D를 체크를 해보면은 상당히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비타민 D가 결핍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테스트할 경우에 테스트한 사람 중에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가 결핍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비타민 D가 좀 결핍할 때 어떤 문제가 야기 되나요?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물론 이제 뼈 자체에 문제가 돼서 리케츠라든지 허리가 구부러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지만은 그것 외에 비타민 D가 모자랄 경우에는 좀 더 빨리 피곤해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비타민 종류의 그 결핍증이 있지 않도록 흡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이 이제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되 밖에서 그 활동을 해도 좀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그 자외선 이렇게 차단제를 바르면 그 밖에서 햇빛이 들어올 때 비타민 D도 생성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막아지는 게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너무 밖에를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좀 그것도 좀 나가서 좀 권장할 만해요. 그 대신 피부 보호를 위해서 차단제는 바르는 게 꼭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직업이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참 땀도 나고 하니까 계속 뭘 바르고 하기가 참 어떨 때는 있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계속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피부 관리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야외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물론 귀찮더라도 가장 건의하고 싶은 것은 차단제를 갖다 꼭 바르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모자를 쓴다든지 특히 챙이 큰 와이드 림 햇을 쓰신다든지 아니면은 긴 소매를 입으셔서 팔 같은 데를 보호를 해주신다든지 목을 갖다 보호를 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천을 대가지고서 보호를 한다든지 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에 가서 가장 재밌었던 것들이 한국에 있는 여자분들은 대부분 내 앞에다가 긴장을 쓰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여기서도 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여자분들 운전하실 때 팔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차 안에다가 팔 보호해주는 손을 갖다 끼워가지고 팔 보호해주는 그런 걸 갖다가 또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요새 미국에서 유행하기 저희 와이프도 그걸 갖다가 아마존에서 찾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팔에 노출되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할 때는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피부암 유발률이 확실히 운전하신 분들은 이 왼쪽에 많이 생기고 패센저에 많이 앉으셨던 분은 오른쪽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팔도 보면 양쪽이 좀 다를 수밖에 없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집에 오면 이제 씻고 하지 않습니까? 씻고 여성분들은 이제 많이 이제 닦아내고 하겠지만 남성분들은 그냥 샤워 간단히 하고 그냥 털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좀 보습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습제라는 게 어떤 작용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피부 자체에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 자체에 이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그러죠. 이 의학 용어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아주 몸 전체의 50% 이상이 물이죠. 그래서 물이 없을 경우에
그 자체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피부 자체에도 역시 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피부는 다른 그 저기 시스템과 달리 네. 밖이랑 바로 예.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 자체는 이 물을 갖다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 네. 배리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표피 자체에도 여러 가지 배리어가 있어서 거기서를 마감으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수분이 네. 흐르지 않고 밖에 있는 이런 물질들이 안에 들어오지 않게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하지만은 그래도 이 피부 자체를 통해서 네. 수분이 상당히 많이 증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겠죠. 피부 자체에 그 데미지가 있을 경우에는 특히 이 수분 증발을 하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증발하는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이 피부 자체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피부도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걸 써줘야 돼요.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피부 자체를 갖다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피부에 있는 기름기를 갖다가 발라주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피부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기름기 이제 네. 대통을 만들어서 보호해주는 오일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모자랄 경우에는 그걸 위해서 이제 발라주는 보습제 계통들이 네. 대부분이 물과 기름 자체를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 보습제 보면은 로션이 있고 네. 크림이 있고 네. 오인트먼트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로션은 물이 많고 기름이 좀 적고 아, 네. 크림은 그 물과 기름의 비율이 기름이 좀 더 많아지고 오인트먼트는 대부분이 기름이고 물은 거의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부 자체를 보호를 해주려면은 그걸 해주기 위해서 네. 이 보습제를 바르는데 이 얼굴 같은 데는 보습제를 갖다가 얼굴 같은 데도 물론 남자분들도 예, 예. 이 수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발라줘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보통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세수를 하는 경우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누를 쓰죠. 그렇죠. 세수를 할 때 예. 비누의 역할은 기름을 없애주는 게 그렇죠. 비누의 역할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름을 없애주고 난 다음에는 없어진 기름을 갖다가 충당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보습제를 발라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보습제를 꼭 남자분들도 바르라고 그러는 말씀이 네. 이 피부를 보호해주는 기름을 갖다가 다시 네. 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우리 그 피부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